전국에 있는 왕초보들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왕초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6강 간접의문문 예문을 다뤄보겠는데요. 간접의문문이 현장에서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접의문문을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강의 시간이 좀 깁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지금 아침에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간접의문을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문사란 말을 쓰는데, 의문사에는 크게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한 내용이죠. 의문대명사는 who가 있어요. 우리말은 누가죠. whom은 누구를, which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을, what은 무엇이 무엇을 무엇인지, 이렇게 의미를 외우시면 되고, who는 주어, whom은 목적어, which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what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의문 대명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의문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what이나 which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명사를 꾸밀 때는 해석이 어떤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문부사가 네 개가 있습니다.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를, why는 왜, how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의문부사는 무조건 뒤에 나오는 동사 구조가 완전해야 됩니다. 이걸 일단 먼저 외우십시오. 그리고 간접의문문에서 간접의문문의 정의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묻는 의문문 있죠. 우리가 바로 묻는 의문문, 이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 직접 의문문이 한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로 순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고, 만약에 의문사 자체가 주어다 그러면 그대로 의문사 쓰고 동사 쓰면 됩니다. 이 자체가 주어일 때는 간접 의문 들어갈 때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if나 whether를 대신 쓰고 주어 동사 씁니다.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think나 believe, suppose, imagine, guess라는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써주고 나머지는 간접 의문, 어순,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what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to 부정사에 연결되는 이 동사 부분은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즉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럼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which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o와 결합되는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이 which가 그 역할을 합니다. when, will, how는 to 부정사 나오면 이 동사 구조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의무 부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간략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문장을 보고 간접 의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암기가 안 되면 간접 의문문은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간접 의문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시험 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서술형에서 분명히 틀립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이나 강의에서 간접 의문문을 선생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정말 힘들어요, 애들이. 시험 때 가장 많이 틀리고, 특히 서술형 영작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성인들이나 일반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간접 의문문을 회화에서 활용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굉장히 서투릅니다. 이게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처음 가르칠 때 올바르게 숙지를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25강을 먼저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26강을 다시 들어보세요. 조금 더 낫습니다. 자, 1번 문장 보면 일단 삼행시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다 와야 돼요. 자, I가 주어죠. 원들은 궁금히 여기다는 타동사입니다.
who부터 working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안에 목적어에서 지금 who가 보이죠? 이게 의문 대명사 누가라는 뜻입니다. 주어죠? 동사가 따라 나오죠. look after는 뭐뭇을 돌보다입니다. 돌보다. 같은 표현은 take care of,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많이 씁니다. 뭐뭇을 돌보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헐이 목적어죠. 누가 그녀를 돌볼 거냐? 의문사 자체가 주어고 동사 목적어조입니다. 순서는 간접 의문문이 맞습니다. while은 뭐 말하는 동안이죠.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고 계신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while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입니다. 그 정도만 아십시오. 나중에 절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목표는 간접 의문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나는 그녀의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 누가 그녀를 돌봐줄지가 궁금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행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컨트롤, 통제하다란 타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데, 자, who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fall in love with가 뭐뭐와 사랑에 빠지다란 표현입니다. 이게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인데 with가 지금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지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who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주어는 주격을 쓰고 목적어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whom이 아니냐? who가 주격이고 whom은 목적격이거든요. 원래는 여기 whom을 써야 됩니다. 원칙은 whom을 써야 정확한 답입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whom을 who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어에서도 영어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whom이지만 who도 쓸 수 있다고 강의를 해주셔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 출제하더라도 who나 whom을 다 답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도 많아요. 저 학원에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원어민들은 whom을 who로도 쓰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with 다음에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된다는 거. 그죠? 해석하면 너는 누구와 함께 사랑에 빠질지입니다. 목적어죠. 근데 누구와라고 우리가 해석했죠. with가 있기 때문에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를 결코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who부터 with까지가 컨트롤의 목적어가 되는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remember는 기억하다는 타동사입니다. 뭐뭇을 기억하다. 나는 심지어 기억이 안 나. 이 말이죠. 이번은 심지어란 부사입니다. 우리말하면 심지어 기억이 안 난다. 자, what부터 last week까지가 remember의 목적어입니다. 간접 의문문이죠. 자, what이 주어입니다. 무엇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는지를 나는 심지어 기억도 못해.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고 동사가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간접 의문문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happen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발생하다. 자, 이거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자동사로 쓰입니다. 같은 표현은 take place.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break 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occur, arise. 잘 외우십시오. 시험에, 내신 시험에도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일반 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happen, happen, happen. happen이라는 말은 뻔 쪽으로 발음합니다. happen. 자, 그 다음에 the future depends on what you do today입니다. 간디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미래는 하죠. 보통 들을 붙여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래는, future는 미래입니다. depend on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depend는 자동사고 자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려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합쳐가지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what이 나왔어요.
3번 문장의 what하고는 좀 역할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do는 뭐뭇을 하다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 나옵니다. 이 목적어가 what이에요. what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해석하면 너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자, 너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3번 문장과 4번 문장과 비교되죠. 3번 문장은 what이 주어로 나오는 구조고 4번 문장은 what이 목적어 나오는 구조죠. 둘 다 무엇이 무슨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의문사 동사, 4번은 의문사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뒤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서 뒤에 목적어 옵니다. 요 합쳐가지고 타동사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5번에 I always 나는 항상 이라는 빈도부사입니다. 이걸 뭐 빈도부사라고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항상 wonder는 궁금하게 여겼답니다.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궁금했다. 타동사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why는 관계 부사죠. 왜죠. girls죠. 발음이 좀 어렵죠. girls. 여자아이들이 go to the toilet 화장실에 가는지 with their friends 자기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 말이겠죠. 친구들과 함께 왜 화장실에 가는지가 나는 항상 궁금했다죠. 5번 문장을 왜 제가 만들어 보냐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물어요. 보통 한 번은 수업하다가 남학생들이 선생님 왜 여학생들은 왜 친구랑 꼭 화장실 가요? 자기는 남학생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에 꼭 볼 일이 없더라도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도 매만지고 머리에 빗도 안 빗어보고 이러면서 친구는 또 볼일을 보고 그러면서 또 같이 갔다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만드는 게 이 문장이에요. 난 항상 궁금했다. 왜 여자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 가는지죠. 만들어 보면 하니까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거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know는 타동사입니다. why부터 here까지죠. 역시 의문부사입니다. 왜? 주어 동사죠. call은 부르답니다. call은 물론 전화도 있지만 부르다요. why I 주어 동사입니다. 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는지. 왜 내가 여기에 너를 불렀는지 아니? 너 왜 내가 불렀는지 아냐? 간접 의문문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콜은 이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나중에 오형식 배우는데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걸 오형식합니다. 이때는 해석하면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부르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오형식 구조로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콜이 목적어만 나오는 삼형식 구조죠. 콜이 타동사고 목적어니까 전체도 삼형식이고. 자, 7번 문장 마크 트웨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장이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옮겨봤어요. 링클은 우리 얼굴의 주름입니다. 주름. 링클죠. 주름이 하나만 나는 거 아니죠. 여러 개 나죠. 주름들은 should merely indicate가 보여주답니다. 보여주다. 타동사입니다. 보여주다. 단지, merely는 단지라는 부사예요. 단지, 부사. 단지 보여줘야 돼. 자, 이거 지울게요. 다시. 부사. 주름들은 단지 보여줘야 돼. should는 뭐뭐 해야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where부터 indicator 타동사니까 where부터 be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 간접 의문문인데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죠. 스마일즈가 주어죠. 미소가 또는 웃음이. have been은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pp have been.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웃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돼. 이게 해석입니다. 어쨌든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간접 의문까지는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아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 현상이니까. 근데 그게 인상을 막 쓰고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감정으로 찡그러지는 흔적으로 이게 주름이 많이 생긴 분도 있지만은 늘 웃는 얼굴로 주름이 생긴 분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 보면 웃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웃음의 흔적이 나는 주름이 좋답니다. 인생에서. 많이 웃는 사람 얼굴 눈 옆에 잔주름 여자분들 많이 나죠. 그러면 참 이뻐 보여요. 그게 나이 들어도. 그쵸? 그걸 굳이 뭐 나이가 80, 70, 90 됐는데 성형수술이 막 핀다고 쫙쫙 피해가지고 막 젊어 보이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제 같은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나이에 맞게 약간의 주름이 있는 것도 보면은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 자체가 또 아름다울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지만 나이 든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든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서로 간에 그래 융통성 있게 우리가 또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또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니까 나의 몸의 생체적으로 늙어가는 것도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관리하면서 외모라든지 자기 체력이라든지 건강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참 아름답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성형수술을 나는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보톡스를 맞아봤어. 하도 주름이 많다 그러길래. 자,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젊게 사십시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택해봤는데 마크 트웨이라는 분이 간접 의문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멋진 문장입니다. Wrinkles should merely indicate where smiles have been. 됐죠? 다음 I can't say죠. say는 말하다인데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다란 뜻이죠. 자, which부터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which가 원을 꾸미죠. 그럼 이거는 뭐 의문 형용사라 그래서 의문 형용사. 어떤 것이 better 더 좋은지 이 better는 굿이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good, better, best입니다. 적어드릴게요. good, better, best. 형용사거든요. 이게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뭐예요? 라는 학생도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갈 길이 멉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100강좌 이상 찍을 수도 있어요. 100강좌, 150강좌까지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나중에 쭉 찍어 놓고 나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르겠으면 그 강좌를 열어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행시도 아주 세분화시켜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나는 말할 수 없다. Which one is better?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말할 수 없어. 그렇잖아, 대화할 때. 네 어느 게 좋아? I can't say which one is bet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t's a matter of personal taste입니다. 그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 아니니 이 말이죠. A matter of personal taste. 그대로 이 단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개인의 취향 문제. 개인적인 취향 문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거를 다루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을 진짜로 많이 다루면 한 50문장, 100문장 다뤄도 모자라요. 많아요, 이 표현들이. 그럼 그렇게 하면 아마 제 강의 듣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지금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실력 부르면 독해에서 확인하면 돼요. 독해에서는 진짜 많이 간접 의문을 보게 되거든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no 타동사입니다. 여기 목적어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이때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He's telling the truth. 원하시죠. 자, if도 뒤에 원하시를 쓸 수가 있고 whether도 원하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난 모르겠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는 거죠.
I don't know if he's telling the truth or no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f부터 or not까지가 간접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겁니다. 의문사 대신에 주어 동사 순서. 다음 10번에 sometimes 가끔씩은 때때로 이건 부사입니다. s 붙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궁금해져. 오늘 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간접 의문문인데 목적어죠. 나는 궁금하다. If I'm doing the right thing이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역시 이 if도 조금 전에 9번에서 봤듯이 whether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들의 목적어 간접 의문입니다. 됐죠? 다음 11번에 보면 check to see입니다. 봐라는 겁니다. 보려고 체크해라 이라는 겁니다. check to see. see는 타동사죠. 보다. if는 whether입니다. whether 차가 오고 있는지 coming out from the other side 반대편으로부터 from the other side 반대편에서라는 뜻입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체크해봐. 그리고 turn left 좌회전에 우회전에 turn right는 우회전에 turn left 좌회전의 뜻이죠. when there's nothing coming이죠. 차가 없을 때 there's nothing coming, there's none coming이죠. 오는 차가 없을 때 there's none coming,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라는 뜻이죠. 회화에서 쓰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외워서 적재적소에 또 한번 써보십시오. 괜찮아요. 원어민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check to see 보려고 하면 체크해봐, 확인해봐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밑에 해석에는 그런 말이 없죠. check to see if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The car is coming out from the other side and turn left when there is none coming이죠. 반대편에서 차가 나오는지 잘 보고 오는 차 없을 때 네가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죠. Turn left when there's none coming. When there's none coming. 오는 차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회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2번 문장 보겠습니다. Don't ask죠. 자, ask는 물어보다는 타동사입니다. 삼행시 동사로 ask 물어보다. 그 다음에 whether이 나왔죠. whether부터 뒤에 is까지가 나오죠. whether부터 is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간접 의문문이고 뒤에 ask 또 나오죠. 또 whether부터 이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간접 의문문 나옵니다. 의문사가 없죠. whether 썼죠. Whether it is going to be easy. 물론 여기 if를 써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It is going to be easy 하니까 그것이 쉬울 것인지 묻지 마라. Ask whether it is worth it. 그것을 할 가치가 있는지. be worth it은 그것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그것을 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12번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물어요. 문제 풀어보자 하면 문제 쉬워요 물어요. 뭐 시험 치가면 시험 문제 쉬워요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 쉽다고 묻지 말고 네가 그걸 풀려고 노력해라. 풀만한 문제인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말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던데 그래서 좋다 싶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것이 쉬울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봐라. Don't ask whether it is going to be easy. Ask whether it is worth it입니다. Be worth it.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주 좋은 문장 맞죠? 그 다음에 13번 문장입니다. 13번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think가 보여야 돼요. 제가 그런 말 했죠. think, suppose, imagine, guess, believe. 이 5개 생각이나 추측 동사가 나올 때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why라는 의문 부사가 앞으로 나왔죠. Why do you thi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mportant입니다. democracy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알아둬야 될 단어죠. democracy, 민주주의, democracy 발음 조심하시고 D마가 이거 드 쪽을 발음이 좀 갑니다. 완벽한 D라는 건 아니죠. democracy. human rights는 인권입니다. 이것도 중학생들 아셔야 돼요. human rights. 민주주의와 인권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Why do you thi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mportant입니다. think는 타동사고 여기까지가 목적어인데 원래 y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위치 조심하세요. 그리고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mportant. 이 형식 문장이죠.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고 형용사 보호입니다. 그죠? 우리 이 형식 배웠잖아요. 그 다음 14번에 I don't know. 이번에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는 모른다죠? How to turn on the induction cooktop입니다. 아마 펜션 같은데 여행 가보시면 인덕션으로 이렇게 뭔가를 뭐 물도 데우고 라면 끓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 인덕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인덕션을 켜는 방법을 모르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인덕션이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물론 안 접해보면 모르죠. 그래서 밑에 영어 표현에서 turn on, switch on, turn off, switch off, de-induction cooktop 또는 de-induction stove입니다. 인덕션을 켜다 또는 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그냥 이걸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adjust나 control은 조절하답니다. The temperature, 온도입니다. 온도. on the induction cooktop stove입니다. 인덕션 위에죠. on. 온도를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adjust입니다. adjust, control, the temperature. 요거 외우셔갖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no라는 단어 다음에 how라는 의문부사가 나왔죠. 의문부사. 투부정사 나오는데 의문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죠. 턴온은 켜다죠. 그럼 the induction cooktop이 목적어입니다. 턴온의 목적어. 완전한 구조 맞죠, 이게?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 don't know how to turn on the induction cooktop. 나는 인덕션 켜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라스트 문장입니다. 오늘 수업 좀 기니까 양해하십시오. Not knowing what to do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he tore his hair out입니다. 이 발음이 tear입니다. tear. 아마 발음이 이렇게 될 거예요. tear. 이렇게 되죠. tear. tear 하면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tears 하면 눈물이죠. 눈물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발음은 뭘 찢어버린다, 찢다, 째다는 tear입니다. tear. 발음 조심하세요. tear one's hair out은 절망이나 괴로움으로 머리를 쥐어뜯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상황이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주어가 he니까 not knowing what to do 이런 표현도 분사인데 외워두시면 편해요. 나중에 현재 분사 같은 과거 분사 배우거든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이거 회화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뭐 나는 하는 거죠. tore his hair out. 만약에 나 같으면 I tore my hair out이면 돼요. 그녀 같으면 she tore her hair out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소유격을 맞추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거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Not knowing what to do, he tore his hair out입니다. 그럼 여기서 no라는 단어는 분사입니다. 분사지만 야는 타동사죠. 그래서 what to do가 목적어입니다. no의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문장이죠. 왜? to가 여기 타동사거든요. what이 목적어입니다. to의 목적은 what이에요. 그래서 what으로 출발하는 뒤에 구조는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to가 타동사, what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나중에 이런 거는 뭐 분석 안 하고 그냥 외워서 쓰면 돼요.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몰라서 not knowing what to do. 외우세요. not knowing what to do.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간접의문문이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라서 문법적으로 여러분한테 다뤄봤는데 이거는 뭐 한두 문장 단순히 회화로 연습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해 갖고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한 문장 한 문장씩 다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독해에서 보다 보면 이게 간접의문문이구나.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더라도 토익 문법 문제를 풀더라도 간접의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준 것만 확실히 아시면은 간접의문문은 아마 나중에 도사가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